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디지털 색채 1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9주차에는 한국의 전통색 그리고 예술사조 속에서의 색의 변화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통의 색에 대해서 학습하기 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네, 색채 심리 그리고 색채와 문화에 대해서 배웠었죠. 색채 심리에서는 그 색채 심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자, 크게 제품 정보로서 그리고 사회 문화 정보로서 국제 언어로서 색채 심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품 정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었나요? 제품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고 제품을 차별화시킬 수 있고 또 제품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보로서 색채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 문화 정보 무엇이었나요? 상징 체계로서 색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국제 언어, 네. 글로벌한 랭귀지의 속성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소방기구와 관련된 것은 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색채 심리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색채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크게 색채는 색채와 자연환경, 색채와 인문환경 쪽으로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데 색채 자연환경에 있어서는 로컬 컬러, 지역색, 그리고 랑크로의 색채지리학 그런 의미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각 나라별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컬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색채와 인문 환경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색채와 인문 환경, 색채가 어떤 의미를 문화 속에서 갖고 있었던가요? 그렇죠. 신분이나 계급을 상징했었고 또 종교를 상징했었고 방위를 상징했었죠. 국기에 쓰인 컬러가 공동되게 의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색이 또 형태를 상징하는 그런 것도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전통색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한국의 전통색, 우리나라의 색의 활용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학습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해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그런 내용 속에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나라의 방향과 위치를 나타내는 방위색, 오방색, 그리고 오행, 오륜, 오속 이런 것과의 관계를 숙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통색이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전통색이란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시대 이전까지 아니면 계속 쭉 이때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선택되어지고 활용되어 온 색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되었던 고전적 개념의 그런 색을 전통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색이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쓰여져 온 전통적으로 쓰여져 온 그런 컬러가 한국의 전통색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색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색에 대해서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먼저 기본적으로 색채 사상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색채 사상은 기본적으로 화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색을 활용했다고 해요. 이 화의적 세계관은 무엇이냐? 화라고 하는 것은 중화민국, 그러니까 중국을 말할 때 그 화고요. 이는 오랑캐를 뜻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고 그 위에 사방은 오랑캐. 동쪽이니까 우리는 동의가 되겠죠. 사방은 오랑캐라는 그런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화의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화의적 세계관의 근본 바탕은 오행 사상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음양 오행에 바탕을 둔 그런 사상이 오행 사상이라고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오행 사상, 음양 오행 사상에 따라서 색채도 그 이치에 맞게 그 음양 오행에 맞게 활용이 되어졌다고 해요. 그럼 음양 오행 과연 색이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행설이라는 것은 음양 오행 사상에 따라서 하늘의 몇 번째 수, 또 땅의 몇 번째 수가 합쳐져서 그 우주를 만들어내고 움직이는 5가지의 요소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첫 번째 것과 땅의 6번째 것이 합쳐져서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북방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라고 해요. 그리고 이 북방은 마찬가지로 하늘 하나의 첫 번째 것, 땅의 6번째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
수, 그리고 검은색, 그리고 북쪽이니까 위쪽이 되겠죠. 위쪽이니까 윗상자, 위가 되겠죠. 이렇게 하늘의 첫 번째 것, 땅의 여섯 번째 것이 합쳐서 수가 되고, 이 수는 이제 북방, 그리고 검은색과 위를 상징을 하고요. 그리고 남쪽을 의미하는 화는 불이죠. 하늘의 일곱 번째 것, 땅의 두 번째 것이 합쳐져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남방은 불화, 그리고 빨강,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동쪽은 하늘의 세 번째 것과 땅의 여덟 번째 것이 배합해서 이루어진 나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 푸른색, 좌측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은 하늘의 아홉 번째 그리고 땅의 네 번째 물질이 합쳐져서 금을 이루고, 그래서 서방은 금, 그리고 하얀색 우측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중앙은 뭘까요? 하늘의 다섯 번째 것과 땅의 열 번째 것이 배합해서 흙이 되고, 그래서 중앙에 노란색, 그리고 안쪽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행에 나타난 색은 또한 단청색의 기본으로서 우주생석의 오원색에 해당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오원색은 오정색 또는 오체라고도 칭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방위를 나타내는 오방색, 그리고 오정색, 오원색, 오체 모두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은 황색, 그리고 동서남북 순서대로 청, 백, 적, 흑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각 오행에 해당하는 것이 방위, 색상뿐만 아니라 절기와 또 방위신까지 다 나타나 있다고 해요. 절기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동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절기는 어떻게 되나요? 동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절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돼요.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고요. 방위신을 한번 볼까요? 아까 안 나왔던 방위신, 청룡, 주작, 백호, 현무로 되는 이 네 가지 사방신, 네 가지 방위의 신들. 자, 동쪽은 청색이니까 당연히 청룡이겠죠. 그리고 적색, 주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주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얀색, 백색, 백호죠. 그리고 검은색, 거물현, 하늘천 따지 거물현 할 때 현자가 들어가서 현무가 바로 이 북쪽을 지키는 방위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잘 외워지지 않죠. 굉장히 헷갈리고 외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쉽게 숙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단순하게 동서남북 중앙, 우리가 흔히 그냥 동서남북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먼저 방위부터 한번 숙지해 봅시다.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 그런 다음에 그 방향에 맞는 색을 한번 외워봅시다. 어떻게 외우면 될까요? 지난 시간에 했었죠. 청군, 백군, 적군은 흑심을 품었네. 그리고 가운데는 노란색. 청군, 백군, 적군은 흑심을 품고 누런 이를 내보이며 웃고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청군, 백군, 적군은 흑심을 품고 누런 이를 내보이며 웃고 있다. 그렇게 하면은 동서남북 중앙 순서대로 청백, 적극, 황 이렇게 숙지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한번 오행을 봅시다. 오행. 목금 화수토인데 이게 헷갈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혼동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외워봅시다. 나무와 쇠로 만든 꽃이 물이 고인 흙 위에 피었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무와 쇠로 만든 꽃이 물 고인 흙 위에 피었네. 목금화수토. 그러면 방위부터 시작해서 오정색과 오행, 숙지하실 수 있겠죠?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겁니다. 오간색. 그쵸?
오간색이 있는데 이 오간색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벽색이라고 있죠. 희미한 파란색, 벽색, 벽 안의 외국인, 희뿌연, 희푸르른 그러한 색을 벽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청색과 백색 사이에 있는 다섯 가지 색의 사이간자죠. 사이에 있는 색은 벽색이 되겠고요. 백색과 적색 사이에는 그렇죠. 홍색이 있겠죠. 분홍할 때 그런 홍자. 그리고 적색과 흑색 사이에는 네, 자색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딴 데 없으니까, 그쵸? 괜히 갈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하고 흑, 검은색 사이에는 자색이 있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흑과 황 사이에는, 네, 약간 더 누리끼리하고 회색기가 도는 유황색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검은색과 노란색이 합쳐진 색이니까, 사이에 있는 색이니까. 그리고 황색과 다시 청색의 사이, 그렇죠? 녹색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사이사이 들어가는 오간색은 이런 식으로 숙지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오정색 이 세 개에 따라서 방위시는 바로 외워줄 수 있겠네요. 청백, 적극, 황이니까 청룡, 백, 호, 주작, 현무, 그리고 가운데는 인왕이라는 요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절기는 아까 순서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죠.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동서남북 순서대로 시계 방향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상이 있습니다. 오상.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그냥 인의 예지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동서남북 중앙 인의 예지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음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배운 궁상각치우 이거 오음이잖아요. 자, 이거 동서남북 중앙 순서대로 외우면은 각상치우궁 이렇게 됩니다. 각상치우궁. 옛날에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그 여자 남자 남녀가 유별하다 해서 다르다고 해서 상을 따로따로 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죠. 각상치우고 다 같이 먹자. 그래서 오음은 각상치우궁 이런 순서대로 숙지를 하시면은 오행부터 방위, 오정, 오간색, 방위신과 오상, 오음까지 다 숙지하시기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다 숙지하셨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조상들은 생활 속의 색채를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조상들은 오행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음양 오행의 이치에 맞아야 생활이 길상장수, 길하고 오래 살 수 있다. 그리고 또 국가가 번창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5가지 방위 색깔의 개념을 철저하게 생활 공간에도 같이 적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자청룡 500호. 야, 넌 나의 자청룡 500호야. 이런 말도 하죠. 오른팔 왼팔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청룡 500호, 북현무 남주작 이런 식으로도 방위신들을 활용을 했었죠. 그리고 군대에 얘를 차릴 때도 각 방위에 맞도록 그 방위에 맞는 칼라의 깃발을 들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건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화이적인 그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임금은 황색, 중앙에 새긴 황색의 골룡포를 입을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동이죠.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고종황제 이전까지는 황색 골룡포를 입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바로 화이적 세계관의 오방색 사용이 예가 되겠죠. 또 우리 조상들은 계급 표현을 하는 수단으로서 색채를 활용했다고 해요. 금채색 사상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금채색 하면 금색을 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채색을 금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색깔이 있는 것을 금지를 한다. 그런 사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서민 같은 경우에는 일생에 단 한 번인 거사인 혼례때를 빼놓고는 유채색의 옷을 못 입게 했다고 해요. 한마디로 백색 옷만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백색이라기보다는 색이 없는 무색 개념의 의상이었겠죠. 예외적으로 신분이 낮거나 아니면 무당 같은 경우에는 유채색의 옷을 입는 것을 허용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서민들에게 유채색 의복의 착용을 극도로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이민족이 된 이유가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서민은 유채색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계급이 낮은 사람 그리고 농민 서민들은 백색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물들인 옷, 채색된 옷을 금했기 때문에
그런 백색이 서민들의 옷이 됐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백색의 옷을 착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과는 약간 좀 다른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네요. 서민들이 유채색을 입으면 벌을 내릴 정도로, 단죄할 정도로 규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상층 계급들은 화려한 채색 그리고 빛나는 장식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하층 계급은 제재를 가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의식주에는 어떻게 칼라를 활용했을까요? 의복은 말씀드린 대로 무채색의 의복, 서민들을 착용하게 했고요. 한번 우리 먹는 음식,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도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전통적으로 우리들이 사용해왔던 식기, 수저, 그리고 먹는 음식들 보면은 대부분 흰색이거나 무채색이거나 아니면 색이 있더라도 채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렇죠? 뭐 나무를 삶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걸 빚어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다거나 할 때 다 이제 색이 한 번씩 죽죠, 그렇죠? 회록색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채도가 낮은 색기가 많은 색들을 음식으로 먹고, 또한 우리 식기, 수저 이런 도구로서 사용을 했었네요. 그래서 우리 민족들이 식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그런 색들도 역시 무채색이 굉장히 많았다, 혹은 채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색들을 접하며 살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엔 주택을 한번 가볼까요? 주택은 단색조나 무색조의 주택에 살았었죠, 그렇죠? 그리고 왕궁이나 사찰과 같은 특수한 건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주택, 옥내가 모두 인위적으로 색채를 강하게 사용한 예는 거의 없었죠. 원래 있는 그 재료 그대로의 색을 활용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택에 활용된 색들도 단색조 혹은 무색조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한국의 전투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색채 사상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오행설, 그리고 오정색, 오간색, 방위, 절기, 오상과 관련된 그런 색, 그리고 의미들 같이 한번 연관지어서 살펴봤습니다. 생활 속에 전통적으로 어떻게 색채를 활용해 왔는지 살펴봤었죠. 색채 생활의 기준은 그렇죠, 오방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계급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색채가 활용되어 왔고요. 의식주 생활에 또 색채식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채도가 떨어지고 혹은 원래 색 그대로 채색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거나 단순하게 단색으로 사용한 그런 예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과거 우리 사회의 색 선택에 오늘날과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왕조실록 영조 10권엔 색이 하나의 규범이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다. 청색에 관한 언급은 4천여 년 전을 기록한 한단고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처럼 청색을 선택해야 한다는 기록. 자연에서 염료를 얻었던 시절, 청색은 가장 만들기 어려운 색으로 실용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도 청색을 고집했었던 이유는 바로 음양오행 사상이었다. 동서남북 중앙의 5방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 목화, 토금수의 5행, 우리를 비롯한 동양을 지배한 음양오행 사상은 음양오행의 조화로 우주 만물의 질서를 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몸이 건강을 유지하는 이치 또한 마찬가지였다. 동의보감엔 청, 적, 황, 백, 흑의 5색이 등장한다. 이 5색을 통하면 오장육부의 신체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는데 근거가 되는 사상 또한 음양오행이다.
오행 중 목은 간과 담낭에 해당하며 금은 폐와 대장, 화는 심장과 소장, 수는 신장과 방광, 그리고 토는 비장과 위에 대응된다. 그리고 각 장기를 상징하는 색이 존재한다. 조선왕조실록과 한단곡에서 청색을 언급한 이유는 청색을 동쪽의 색으로 규범화한 음양오행에 근거한 것이다. 세상을 구성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음양오행에 인체의 오장육부가 자리하는 이유는 장기가 인체를 구성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즉, 세상이 만들어지는 이치, 세상을 건강하고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이치를 인간의 건강에 대응시킨 것이다. 동의보감은 얼굴색으로 오장육부의 불균형 상태, 즉 신체의 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때 얼굴에 나타나는 색은 각 장기의 상징색이다. 이렇게 얼굴색으로 장기의 이상을 발견하면 치유에도 그 장기의 색을 이용한다. 그래서 한약재는 오색에 따라 분류된다. 흑색을 띠는 약재는 신장과 방광의 병에 쓰이고 흰색은 폐의 질병에, 그리고 붉은 약재는 심장과 소장, 황색의 약재는 위와 비장을 보호하며 푸른색은 간이 쇠했을 때 처방된다. 오장의 건강과 색의 연관성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EBS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됐던 상영물 중에서 일부를 제가 발췌를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쓰였던 정통색이 어떤 이런 방이라든가 오행 그리고 오정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한의학에도 같이 적용되어서 활용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네요. 자, 2교시에는 세계사 속에서 특히 예술사조를 따라가 보면서 색채가 변화되었던, 활용이 변화되었던 그런 시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